네, 안녕하세요. 한의학 총강 516기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차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살펴볼 거예요. 12차라고 해서 조금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전에 한번 언급했던 내용은 뭐예요? 12진이었죠, 진. 12진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일주방위 체계죠. 일주방위 체계란 말이야. 그래서 안관천문 기점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뭐를 배속시켰다? 12개의 지지를 배속시켜서 쭉 배속시켜서 그걸로 방위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그게 바로 12진이었는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요 12진과 유사한 게 또 나옵니다. 12차예요. 12차. 이 12차는 뭐냐면 12차 개념이 일단은 언제 등장했느냐? 상당히 이런 시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사기가 저술되던 시기, 기원전 요 때쯤이죠. 108년에서 91년 사이에 이미 어떠한 사실이 알려져 있었느냐 하면은 이겁니다. 목성, 옛말로 세성이라고 합니다. 세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요 세, 즉 1년 1년을 표시해 준다는 그런 별이라는 뜻으로 세성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래서 고문헌들의 세성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목성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즉 이 사기가 저술되던 시기에 이미 어떠한 사실이 알려져 있었냐면 목성이 대략 12년 만에 황도를 일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똑같이 동지일 때 목성의 위치거든요. 세성의 위치인데 일단은 기준점을 여기로 봅시다. 0번. 이때를 기준점으로 보면은 기원전 313년의 동지입니다. 이때 세성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1년 후 동지 때 여기 있었어. 차근차근 이렇게 갑니다. 즉 어떤 방향입니까?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1년마다 대략 환경 30도 정도를 나아가는 거야. 이렇게 쭉 나아가지. 그래서 얼마가 지나? 11년이 지난 기원전 302년에 여기까지 도착을 해. 그래서 한 번 1년이 더 지나면 거의 여기에 근접하게 나오거든요. 기존의 기원전 313년에 목성 위치에 거의 근접하게 도달을 한단 말이야. 이거를 관찰하고 나서 목성이란 놈은 12년 만에 황도를 일주하는구나. 일단 이런 사실이 알려져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걸 조금 더 GIF 파일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순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자축인묘 진사오미 표시된 거는 뭡니까? 12진이죠. 일주방위 체계로 이렇게 배속이 됐는데 이 세성의 운동은 어떻게 됩니까? 일주방위랑 역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죠. 즉 연주방위 쪽으로 간단 말이야. 방향성 자체가. 자, 그리고 요거까지 보면은 지금 주기 하나만 나왔는데 세 주기를 합산해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면은 0번이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자, 기원전 1850년의 동지일 때 여기에 위치합니다. 세성이. 아시겠어요? 그리고 11년 후인 기원전 1839년의 동지일 때 여기에 위치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1년이 더 지나서 12년이 지났을 때 정확하게 이 위치에 오는지를 봐야 돼. 자, 보시면은 12년이 지난 기원전 1838년은 기존 1850년 12년 전의 위치보다 약간 더 나아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1838년보다 12년이 지난 기원전 1826년의 위치는 이때보다도 조금 더 나아가. 자, 이게 뭡니까?
그래서 엄밀하게는 정확히 12년 주기가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11년보다는 큰데 이걸 봤더니 12년보다는 좀 작은 거지. 왜? 12년 만에 기존 자리를 추월해버리거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예전에는 그냥 요 사기 시대에는 그냥 목성의 공전주기, 세성의 공전주기를 12년이라고 못 받고 모든 것을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다 이거지. 세상의 공전주기는 어떻습니까? 11년보다 크고 실제로는 12년보다는 작다 이거야.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해. 앞으로 나타날 모든 문제들이. 아시겠어요? 근데 일단은 12년이라 간주하고 썰을 풀어나가거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에 착안해서 황도를 그러면 12개로 일단은 등분할하고 각 구간의 명칭을 부여해. 그 다음에 이 목성이 어느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기술하면 이게 대략 12년 주기의 연도 구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표현이 있어. 춘추제 시전에도 보면 세제강루라는 표현이 있어. 강루. 이 강루라는 게 각 영역의 이름입니다. 12진에서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라는 12지지를 썼잖아. 지지를 썼는데 여기에서는 별도의 명칭을 부여해요. 강루, 성기 이런 식으로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거든. 보시면은 밑에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강루는 여기 있는 거야. 즉 세제강루라는 것은 하늘을 살펴봤더니 세성이 요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1년 후에는 세제 대량이겠지. 그지? 1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세제 실침이겠지. 이런 식으로 12년 주기 단위의 연도 표기법을 개발해냈는데 그 개념이 바로 이 12차라는 겁니다. 그 개념의 그 방법에 쓰이는 요런 각 황도 12분할 영역들을 12차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12분할된 황도 인근의 구간들. 뭐를 위해서? 세성의 공전 주기가 12년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12년 주기의 연도 표기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황도 인근의 구간들을 12등분할 했는데 이것을 12차, 12성차라고 정의를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어려운 영은 아니야. 간단히 요약을 하면 지금 목성이 천구상의 어느 영역에 위치했는지를 기반으로 연도를 표기했다 이거지. 자, 실제로 사기 청관서에 기재된 목성의 공전 주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기 청관서라는 내용인데 사기가 역사적인 내용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천문학적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천문학적 문장에서 새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이건 다 세성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 그리고 요거 봐야 돼. 요거는 뭐냐면 두 가지 뜻으로 씁니다. 가볍다 혹은 대략, 솔. 가볍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경솔하다 할 때 솔자가 이겁니다. 대략, 가볍다, 솔. 그리고 더 자주 쓰일 수도 있는 표현이 비율, 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확률, 비율, 효율적이다 할 때 효율, 이 율이 다 이거예요. 자, 보시면은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세성 같은 경우는 1년에 황도주의를 30과 16분의 7도만큼 구체적으로 하루 기준으로는 12분의 1도만큼 운행함으로써 정확하게 12년 만에 황도를 일주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값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되지. 일단은 한 바퀴 자체를 사분력의 기준으로 봤을 때 365.25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1년의 길이가 365.251이니까 이 도라는 거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태양이 하루 동안 진행하는 청구성의 각이야. 아시겠죠? 1도랑 1도랑 다른 겁니다. 이거는 태양이 하루 동안 나아가는 그 기준으로, 그 각을 기준으로 하는 단위 체계인 거지. 그러면 사분력의 경우는 1년을 365.251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바퀴 자체도 365.25도라고 볼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365.25도를 1년, 12년에 일주한다고 했으니까 과연 1년에는 얼마나 갈 것인가?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죠? 또 해볼까? 계속? 그럼 360 나누기 12 더하기 짜투리 5.25 나누기 10이겠죠. 얘는 뭡니까? 앞에 거는 30으로 딱 떨어지지. 그리고 얘는 양쪽에 4 곱하면 어떻게 돼요? 48분의 뭡니까? 20, 21 이렇게 되니까 약분하면 어떻게 돼? 3으로 약분되지? 16분의 7이 되는 거지. 그래서 30과 16분의 7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사분력을 기준으로 일주할 때, 사분력을 기준으로 황도를 일주하는 각도 365.25도를 12년으로 나눈 값이야. 이걸 현재 그 60분법, 360분법 도수 체계로 표현하면 그냥 30도가 되겠지. 이거니까. 환경 30도만큼 1년에 나아간다고 보면 되겠지. 만약에 정확하게 세성의 공전 주기가 12년이라면, 이 전제하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논리가. 자, 그러면 하루에는 얼마나 나가냐? 그러면 1년에 요 정도 나가니까 하루는 어떻게 돼? 요걸로 나눠주면 되지. 1년의 길이로. 그래서 요 정도가 되는 겁니다. 요 도수로는 12분의 1도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기의 첨관서 내용으로부터도 유추할 수 있듯이 완벽하게 세성의 공전 주기가 12년이라 못 박은 상태에서 이런 스탯들이 나온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목성 공전 주기 계산서에 주의사항이 있어. 자, 목성 공전 궤도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입니다. 태양계 전체들은 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 그래서 목성의 정확한 공전 주기는 당연히 이거겠지. 태양에 위치한 관측자의 시점에서 목성이 특정 항성의 방위에 도달하게 되는 인접한 두 시점 간의 간격이겠지.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거야. 태양을 타원궤도의 한 중심으로 잡고 목성이 이렇게 공전하잖아. 이렇게 공전하기 때문에 공전 주기는 어떻게 볼 수 있어? 태양에서 바라봤을 때 얘가 28수상의 어떤 별에 위치해 있네. 그리고 그 28수상에 위치해 있는 별은 계속 바뀌는데 그 28수상에 위치한 배경에 해당하는 별이 다시 같아지는 요 시점, 그러니까 처음 요 시점부터 두 번째 요 시점 간의 간격이 바로 진정한 목성의 공전 주기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태양에서 얘를 관측할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이 지구에서 관측을 해야 되는데 수금지화이기 때문에 지구의 공전 궤도는 안쪽이겠죠. 이렇게 돌겠지. 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 같은 경우 이렇게 돌 거란 말이야. 단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러한 목성의 공전 주기는 지구의 공전 주기와 정수배의 관계에 놓이지 않습니다. 즉 공전주기 목성의 공전주기는 지구 공전주기의 11.861을 곱한 값이야. 12가 아니야 정확하게. 그래서 지구에 위치한 관측자의 시점에서 계산된 목성의 항성주기는 목성의 실제 공전주기의 상단수준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번 더 볼게요.
태양이 여기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공전하고 목성도 공전할 거 아니야. 그지? 일단은 이 시점에서 봤을 때 태양에서 보나 주피터에서 보나 태양에서 보나 지구에서 보나 다 28수 중에 요 별을 배경으로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 기점을 기준으로 삼고 그럼 이제 움직이겠지. 그러면 11.8617년 즉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요 시점이라고 볼 때 대략 11.8617년 만에 태양과 요 목성 간의 관계에서 목성은 다시 정확하게 이 별을 배경으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오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1.8617년이니까 일단 11바퀴를 이렇게 돌았겠지. 그리고 11.8617년이니까 12바퀴를 차 못 채웠으니까 두 번 이때 지구는 목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았을 때 지구는 대략 요 정도에 있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어디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겠어? 항성. 여기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겠지. 이거 약간 항성월, 상망월 관계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구가 조금 더 이동해야만이 요 위치에 도달하면서 대략 여기에 보인다. 원래 그 별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태양에서 바라본 실제 목성의 공전 주기 대비해서 지구에서 바라본 목성의 공전 주기는 약간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 그게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편차가 요 정도 되거든. 33일 정도 돼. 이거는 그냥 높아심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공전 주기 대비 지구 관측 항성 주기가 대략 어느 정도 33에서 34일 가량 길게 나타나며 정확하게 측정된 목성의 공전 주기는 11.862년입니다. 이걸로 평균 30.349014도 1년에 요 정도의 속도에 해당이 된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사기에서는 세상이 정확하게 12년마다 공전을 마친다고 간주를 했기 때문에, 전제를 했기 때문에 1년에 나아가는 도수도 정확하게 30도야. 그리고 하루 동안 나아가는 도수도 0.082도 정도지. 근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나아간다. 그래서 31년으로 봤을 때도 요 정도가 더 나아갔고, 아까 0.082였죠. 이것보다 하루 동안 나아가는 것도 더 많이 나가지. 0.001도 정도. 그지? 즉, 이렇게 1년의 평균 30도를 넘어서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2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360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상황들, 이때보다 이때가 약간 더 12년 후에 약간 더 기존의 위치보다 진행을 하게 되고, 이때를 기준으로 봤어도 12년 후에 약간 더 진행한 위치에 그 목성이 도달하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12년이라는 자연수에 딱 맞게, 아구가 딱 맞게 공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12차를 기준으로 어떤 연도를 설정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거는 곧 다음 시간 혹은 다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머릿속에 박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이 12차 개념이란 거는 요약을 하면은 고대에
목성을 세성이라 불리던 목성의 공전 상태를 살펴봤더니 이거 12년 만에 일주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황도를 12등분할을 하자 일단. 그리고 그 12등분할한 황도의 각 구역마다 특정 이름을 붙이자. 뭐 성기, 강루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세성이 이 12등분할된 구역 중에 어느 구역에 위치했는지를 관측을 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제, 강루처럼 연도를 표기하자. 이러한 연도 표기법이 등장을 했는데 이 연도 표기법의 핵심이 이 12차라는 겁니다. 각 등분할된 영역의 그 명칭이 12차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정확하게 목성의 공전 주기는 12년이 아니라 12년보다 약간 작습니다. 11년보다 크고 12년보다 작단 말이야. 11.86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년이 지나면 기존의 위치보다 약간 더 나아간 위치에 이렇게 오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 12차 개념을 기반으로 기술했던 것들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 혹은 다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간단히 여기서 12차 개념의 등장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